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에 대운의 길흉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가 귀한 사주인지 아니면 나쁜 사주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사주의 귀천을 식별하는 방법인데요. 자평진전에서는 어떻게 식별을 하고 죽천수에서는 어떻게 식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식신격에 식신격이 생재하는 경우 대운의 길흉을 알아보는 방법에 관해서요. 자평진전에서는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식신격에서도 어떤 경우에 격이 성격이 되고 박격이 되고 성중유패, 폐중유성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요. 식신격에 있어서 이 운을 볼 때도 같은 식신격이라고 그래도 그 재성운이다. 그래서 식신격의 유형별로 그 재성운이 왔으면 그 길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격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를 하죠. 예컨대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에 일간이 신강한 경우에 재성운이 없으면 길합니다. 반면에 식신격이 재살하는 사주에 있어서 재성운이 오면은 흉하게 되죠. 이처럼 동일한 식신격이고 동일한 재성운일지라도 식신격의 유형에 따라서 그 대운의 길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진전에서는요, 비단 식신격에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격에도 뭐 정관격이나 재성격이나 모두 이런 같은 격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그 유형별로 대운의 길흉을 판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오늘은 이 두 개의 사주를 놓고 이 두 사주의 대운의 길흉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사주는 이미 공부를 했죠. 지난 영상에서요. 이 사주는 식신격인데 식신 생재하는 사주인데 식신은 지지에 있고 청간으로 상관이 투출된 경우죠. 이 경우는 이 개수 이 양반이 성격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영상에서요. 또 이 사주는 식신으로 재성을 생하는 사주인데 이렇게 재성이 정편이 모두 혼잡돼서 나왔죠. 그러면은 부귀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식신격이나 상관격을 쓰면은 보통 식신격이나 상관을 쓰는 경우 대체적으로 총명한 성질이 있다.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공부를 한 바가 있고요.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이 치유는 지난 영상에서 일간이 신강하면은 재성운이나 식신운이 좋다고 했고요. 일간이 신약한 경우는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사로는 어떨 것이냐? 일간이 신강하든 신약하든 불문하고 관사론이 오면은 흉하다고 그랬죠. 또 식신이 천간에 투관된 경우 비견이나 겁재운이 와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자평진전의 그 식신생재의 경우에 치운이죠. 설하고 선생도 동일한 논리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식신격이 생재하는 경우 운을 보는 하나의 원리죠. 대운을 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예, 오늘은요, 이제 두 개의 사주 중 첫 번째의 사주를 보면요. 이 사주는 신약하고 식신이 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 선생이요. 일간의 동태를 보면 일간은 해수의 왕지의 통근으로 했죠. 그리고 이게 서 선생은 이 적천수를 신봉하니까 해수에 통근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차평진전 입장에서는 개수는 해수에 통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묘목에도 통근을 하죠. 왜 그러냐면 개수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간의 동태를 보면은 왕지 또 생지 생지에 이렇게 다 통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 거로 보여집니다. 식신의 동태를 보면요. 해묘 합도였고 또 묘, 또 임목, 간목, 식상의 세력이 너무나 왕성하죠. 그리고 재성도 있고요. 그래서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일간의 세력과 이 재성과 식상의 세력을 비교를 해보니 이 사주는 신약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따라서 신약하니까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길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개수, 즉 일간의 동태를 먹었다는 거죠. 개수가 비록 해수에 통근했을지라도 역시 적천수를 취하기 때문에 해수에만 통근을 인정을 하고 이 묘목에는 통근을 하지 않 그것을 언급이 없죠. 서 선생은 이 적천수를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비록 해수에 통근했을지라도 이 식상의 동태가 해미에 합도하고요. 그리고 인목, 묘목, 간목이 투출돼서 식상이 너무나 왕하다. 왕하고 생재를 하니 따라서 일간 세력과 식신과 식상과 재성 세력을 비교해 보면은 얘네들이 더 강하다. 따라서 신약하다는 얘기죠. 신약하고 신약한데 설기가 태중에서 신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을 볼 때는 신약하니까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좋다고 그랬죠. 인성운이 최고 좋고 비겁으로 일간을 돕는 것도 또한 아름답다. 비겁운도 좋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것은 인성운과 비겁운이 좋다는 것은 지지에는 마땅하고 맞다. 지지에서는 타당하지만 현관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게 이게 비거분이 천간으로 왔을 때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비거분이 천간으로 오면은 아, 이게 좋지가 않다는 표현이죠. 이게 비거분이 지지로 오든지 그러면은 좋은데 여기 인성운과 비거분이 좋다고 그랬는데 천간으로 비거분이 왔을 때는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지지로 비거분이 오면은 지지에서는 마땅하니까요. 그래서 겁재운인 임수운이 오면은 이 정화재를 합고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임수운이 오면 정임합을 해서 이 겁재가 이 돈을 재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합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는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겁운이지만 재물이 정임합에서 당하기 때문에 일간이 느끼기에 손해 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임합을 하면은 이게 합거라고 그랬죠. 여기 자평진전 원문에도 합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합을 해서 이게 합을 해서 얻는 거거든요. 보통 합을 했으나 이렇게 정임 합목으로 변화되지 않는 경우는 자평진전에서는 이 합반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나 소생이 이렇게 천간합은 합반, 기반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통제한다,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향한다, 추구한다, 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겁제, 그 임수 입장에서는 학과에서 가니까요. 임수 입장에서는 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재헌다는 얘기는 통제, 이런 거죠. 그, 재성이, 그, 어, 재성격이 칠살을 보면 합격인데, 칠살은 양인하고 합을 하든지 상관하고 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재성격이 칠살을 봐서 합격인데, 칠살을 이 상관이나 양인으로 합을 하는 거죠. 칠사를 통제한다 소리입니다, 그때. 예,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이 합반, 기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합을 했으나 합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합을 했으나 합이 아니다. 이것은 일간이 천간합을 했을 때 합반 기반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평진전에서는 천간합하면은 이 합반 기반을 기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평진전 2권, 3권, 4권 이런 데를 보면 이 합으로서 통제한다, 합제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소생이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고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천간합을 하면은 합으로 기반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합으로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합으로 서로가 향하고 추구하고 교환하고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임수 입장에서 정임합하면은 돈을 얻어서 가는 거죠. 임수가 이 정화 돈을 가지고 가면은 개수는 그 성실감을 느끼는 거죠. 개수 대운이 오면은 이제 정화는 식신격이니까요. 열심히 일을 하죠. 개수가 열심히 일을 한 그 결과물이 재성이죠. 이 재성을 이 개수운이 오면은 일간과 월에 있는 개수와 또 대운에서 오는 개수가 증제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돈을 놓고 갈라먹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 먹을 수는 없다. 개수 혼자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운에서 오면 일간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체감하는 것은 손해본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똑같이 n분의 1로 가져왔음에도 일간이 느끼기에는 좋게 느끼지를 않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한 경우에 인성운과 비거운이 좋은데 이렇게 천간에 재성이 떠 있으면은 비거운이 오면은 이런 임대운 같은 경우에 오면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상당히 디테일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간이 신약한데 대운에서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천간으로 겁재운이 오면은 손해보는 거거든요. 늘,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 디테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신약한데,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운과 비거운이 좋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임대운이 오면은 손해를 봐요. 이게 거꾸로 디테일을 모르면 사주 통변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나쁜 대운인데 좋은 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대목이죠. 반면에 지지의 해자축운이 오면 어떠냐. 신약컨대 일간에 통근을 해주니까 해자축운, 비거운은 길하죠. 좋죠. 길한 것도요. 이렇게 자운보다 이렇게 해운이 약간 안 좋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일간이 느끼기엔. 해운은 이게 해묘 합을하거든요. 그래서 약한데 식상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자운보다는 해운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신약하다고 그래서
인성운이나 비거운이 모두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청강과 지지. 그래서 그 자평진전에 이 한 글자를 사주 8글자에 다 배합시켜서 이 그 한 글자씩 배합한 거에 그것을 종합해서 길, 흉을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신약한데 비거분 왔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글자씩 배합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 일간에게는 힘이 되죠, 분명히. 그런데 재물이 정임합으로 합거돼서 일간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거죠. 그 대신에 꼼꼼히 보면요. 일간은 대신 힘을 얻으니까 돈은 잃었으나 건강상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꼼꼼히 그 생각해서 기억해 놔야 될 대목입니다. 또요. 이 사주도 앞사주와 동일하게 경하다, 신약하다는 얘기죠. 보면요. 축에도 통근하고 진에도 통근했죠. 자평진전 입장에서는 묘에도 통근을 하는 거죠. 장생으로요. 식신의 상황을 보니까 묘월에 간목이 투관돼서 약하지 않죠. 재성을 보니까 오하에 정병이 투관됐죠. 정은 이렇게 생을 받고. 그래서 일간이 신약하지는 않으나 이 재성과 식상을 감당하기에는, 커버하기에는 부족해 보이죠. 따라서 신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앞사주와 동일하게 신약하다. 예, 위에 있는 사주는 이 사주죠. 똑같이 신약한데 여기는 식신이 이제 식신과 재성을 비교했을 때 식신이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이게 다 식신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 사주는 재성이 오화, 정화, 평화 이렇게 있어서 식신보다는 식상보다는 재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사주는 재성과 식상을 비교한 거죠. 앞에 있는 사주에서는 식신이 재성보다 강하고 이 사주는 식신보다 재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일간이 신약한 것은 동일하다. 앞사주와. 따라서 앞사주와 이 사주는 모두 그 방신운, 일간을 도와주는 운이 기쁘다. 신약하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운이니까 인성운과 비겁운이 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방신운 중에 즉 인성운과 비겁운 중에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운도 좋고 비겁운도 좋은데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길한 운이냐 그걸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식상이 무거우면은 재성보다 식신이 무거우면은 인성이 좋고 재성이 무거우면은 비겁이 좋다. 예.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무거우냐를 봐서 얘가 더 무겁다. 얘가 더 강하면은 인성과 비겁 중에 인성운이 더 좋다는 얘기죠. 인성으로 식상을 극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요. 얘네들 둘 중에 재성이 더 강하다. 그러면은 인성운과 비겁운 중에 비겁운이 더 좋다는 거죠. 비겁으로 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얘기죠. 이것도 역시 인사이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 사주는 재성이 더 무겁죠. 재성이 더 강하죠. 식신보다. 그러니까 비거분이 더 좋다는 얘기죠. 인성운보다 비거분이 좋다는 거고. 이 사주는 예, 식신운이 더 재성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신운이 강하니까 인성운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요. 이 사주로 보면은 여기 인수운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규절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신약해서 인성운과 비거운이 모두 좋은데 그러면 이 인성운과 비거운 둘을 비교하면 어느 대운이 더 좋으냐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그때는 식상과 재성을 비교를 해서 식상이
강하면은 얘를 극해줄 수 있는 인성운이 더 좋다는 거고, 재성이 더 강하면은 재성을 극해줄 수 있는 비겁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주가 뜻을 얻는 것, 이 뜻을 얻었다는 것은요, 일간이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되는 것, 하고자 하는 걸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시기는 임신운과 계요운 중에 있을 것이다. 예, 반드시 그렇다는 거죠. 예, 이게 보면요, 일간이 신약하니까 인성운과 비겁운이 좋다고 그랬죠. 여기 임계수운이 오면은 좋죠. 일간에게 힘이 돼주니까요. 뭐 신운, 유운도 인성운이니까 좋죠. 반면에 이 경운이나 신운은 어떨 것이냐. 이것도 인성운이니까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대운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경오로 왔어요. 약하게 왔죠. 지지로부터 그걸 받아서요. 그래서 대운을 볼 때 원칙적으로 10년을 놓고, 즉 10년을 놓고 본다는 얘기는 천간과 지지를 살펴서 천간 지지가 강하게 왔느냐 약하게 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건 약하게 왔다. 그 판단이 쓰면은 이제 한 글자씩, 즉 5년씩 나눠서 보는 거죠. 천간 5년, 경 5년, 여기 경금 5년, 오화 5년, 신금 5년, 미토 5년 이렇게요. 약하게 왔어요. 5년 동안. 그리고요. 월을 보니까 또 이게 반대 계절에 있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는 대운 자체에서 약하게 온 데다 대고 월령과 비교를 해보니까 완전히 휴수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운이니까 좋기는 좋아도 그렇게 깜을 정도로 확실히 변화를 느낄 정도로 좋게 온 건 아니죠. 이게 길을 우는 기운인데 너무 약하게 왔다는 얘기죠. 예. 반면에 임수운은 여기 장생을 깔고 와서 강하게 온 거죠. 좋게 온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대운 보는 방법인데 자평진전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적천수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임철주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 심유춘 선생 모두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대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대운의 대운을 보는 그 스탠다드한 방법이죠. 워낙 이 대운 보는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신약한 경우 이게 두 운이 인성운과 비겁운이 길하다고 했을 때 어떤 대운이 더 비겁운과 인성운 중에 뭐가 더 좋은 운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디테일에 해당하죠. 이것도 인사이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예, 예. 두 사주를 비교를 해보면, 이 사주는 청하다고 그러고, 또 이 사주는 비교적 첩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드릴 그 논점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논점은 식신생재하는 경우 대운의 길흉을 보는 방법, 그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사주를 놓고 볼 때,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적천수에서는 어떻게 그걸 분별을 하고 있고, 자평진전에서는 어떻게 그걸 좋은 사주인지 안 좋은 사주인지를 구분을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주를 비교해 보면 이 사주는 청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주는 자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이 기천과 이 사주가 귀한 사주인지 천한 사주인지, 귀함이 굉장히 높고 낮은 거, 또 천함이 굉장히 낮은 거, 낮고 높은 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탁과 순잡 사이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주가 청할수록 귀하다는 거죠. 또 사주가 탁할수록 천하다는 거죠. 안 좋은 사주라는 거죠. 사주가 수운할수록
귀격이라는 거죠. 좋다는 거죠. 사주가 잡할수록 사주 레벨이 떨어진다. 안 좋다는 거죠. 초는. 그랬어요. 이게 서 선생은 이 적천수를 신봉하기 때문에 적천수에서는 사주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좋은 사주에 해당할수록 이 청하고 순하다는 거죠. 나쁜 사주에 해당할수록 등급이 다운되죠. 그런 사주일수록 이 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혼잡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구별하는 이 적천수적 방법입니다. 적천수에서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구분할 때 이런 청탁이나 순잡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대부분 이게 아주 안 좋은 사주부터 아주 레벨이 높은 사주 등급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위로 갈수록 좋은 사주일수록 청하고 순하다는 거고 안 좋은 사주일수록 탁하고 혼잡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랬어요. 예, 예. 이 격은 이 사주는 청하대요. 이 사주는 청하고 이 사주는 잡해서 이 사주가 훨씬 레벨 등급이 높다는 거죠. 훨씬 좋은 사주고 이 사주는 조금 이 사주에 비하면 안 좋다. 청하고 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사주는 격이 혼잡돼 있기 때문에 청하지 못하고 잡하기 때문에 비록 좋은 운에 있을지라도 여기 아까 그랬죠. 이 사주가 여기 임신운, 계유는 마음 먹은 거,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운이 좋게 와도 사주 원곡 자체가 잡하다는 거죠. 청어지가 못해서 그렇게 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운이 좋은 운에 와 있을지라도 이렇게 잡하기 때문에 백리 안에서 존중을 받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방 수령에 불과할 것이다. 사주 원국이 그릇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청이 뭐고 탁이 뭐길래 그 문제가 남죠. 이렇게 적천수에서는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의 구분하는 방법을 이 청탁이나 순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청이 뭐냐면요. 예, 참고로 이 자평진전에서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의 구분을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격이 등급이 높으면 좋은 사주, 격의 등급이 낮으면 나쁜 사주. 그래서 등급이 높으려면요, 성격이 돼야 돼요. 성격이 되려면은 유정해야 됩니다. 일단. 유정해야 성격이 돼요. 유정하지 않은데 성격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유정하지 못하고 무정하면은 파격입니다. 일단 안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되려면은 유정은 무조건 유정해야 되고 유정하고 유력할수록 더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무정하면 파격이고요. 무력하면은 그 요빈하다고 그러죠. 일찍 죽거나 가난하게 산다. 또는 고빈하다. 고독하거나 가난하게 산다. 뭐 한빈하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국의 등급이 높으냐 낮으냐를 놓고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격이 되려면은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격국마다 이 사주의 그 식신격이든 정관격이든 모든 격이 첫째 성격이 됐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성격이 되어야만 귀격이 되는 거죠. 좋은 사주. 합격이 되면 일단 안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요. 자평진전에 입각하면은 정관격은 좋고 뭐 칠살격, 상관격은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격은요. 이 귀천과 중립적이에요. 뭐 양인격 또는 뭐 걸록격이라고 그래서 좋고 나쁘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격은 이 기청가는 중립적이다. 이게 정관격이라고 그래도 아주 천한 사주부터 아주 귀한 정관격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칠살격도 아주 안 좋은 사주부터 아주 좋은 사주까지 있을 수 있고, 양인격도 아주 나쁜 사주에서부터 아주 좋은 사주까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상관격도 아주 나쁜 사주서부터 아주 좋은 사주까지 다 모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격마다 이 귀한 좋은 사주가 되려면 유정하고 유력해야 돼요. 유정하고 유력할수록 좋은 사주죠. 적천수식으로 얘기하면 청할수록 좋은 사주다. 탁할수록 나쁜 사주다.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적천수에 있어서 이 청하다는 개념은 자평진전의 유정하고 유력한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 청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주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사주의 평균 점수가 50점이라고 그러면 이게 표준 편차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10이죠.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얘기거든요. 거리가 10이다. 그렇게 되면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1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4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68%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표준 편차가 10일 때 60점 이상이 되는 사주는요. 사주의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인데 60점 이상 되는 사주는 8만 2천여 개가 되는 거죠. 이거를 2시그마로 올렸다. 그러면은 2시그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을 해주니까 30점에서 70점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 95.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0점 이상 되는 사주의 숫자는 51만 8,400개 중에 11,664개라는 얘기죠. 70점 이상 되는. 네. 뭐예요? 3시그마 되는. 예. 그러면은 이 80점 이상 되는 사주의 그 수는 몇 개나 되나 보면 51만 8,400개 중에 777개밖에 안 돼요. 80점 이상 되는. 물론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를 10이라고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이죠. 만약에 표준 편차가 5라고 그러면은 1시그마는 55점이고요. 2시그마는 6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5라고 그러면은 60점 이상 되는 그 사주의 수는요. 51만 8,400개 중에 11,00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적용하면은 3시그마다 표준 편차가 오면은 65점 이상 되는 사주가 777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통 표준 편차가 이 정도, 10 정도 되지 않을까 소생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게 정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보다요 대부분 파격이에요. 대부분 우리네 인생들이. 이게 파격인데 대운을 만나서 이쪽은 이제 50점 넘으면 성격이고 50점 밑에는 파격이라고 놓고 봤을 때 대부분 파격인데 대운의 흐름상 약간 이쪽 50점 위로 점수를 획득을 하고 다 그런 과정에 있죠. 이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게 1시그마니까요. 이게 한 70% 가까이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파격인 것 같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그래서 파격이 성격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파격인데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쪽 50점 이상으로도 진입할 수 있고 또 성격이지만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50점 이하로도 추락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자연의 이치고 사주의 흐름이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알아놓으셔야 될 게, 평진전은 이런 적천수에서는 이런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을 하죠. 조가 충족됐느냐, 신강하냐, 신약하냐. 신강, 신약을 파악을 했으면은 희신과 기신을 알 수가 있죠. 희신은 뭐 용신, 희신, 희용, 기구안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탁이라는 의미가 청하면 좋고 탁하면 안 좋은 사주라고 그랬죠. 흔히 이 청탁을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용신이나 희신이 얼마나 청하냐, 그런 개념으로 쓰일 수 있고, 이 개념으로 이 사주가 사주의 귀천을, 귀하고 천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청탁은 용신, 희신 그 자체가 청하냐 탁하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주 전체를 의미를 해요. 사주 전체를. 사주 전체가 청하냐 탁하냐, 순하냐 잡하냐, 네, 그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청하다는 개념이 뭔지를 보면 평진전에서는 격국의 고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죠. 유정어냐 무정어냐,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성격이 됐느냐 합격이 됐느냐,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쉽습니다. 그러면 청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청이라는 것은 예, 이 청기가 사주 저변에 드리워져 있고 정신이 있으면, 예, 청한 기운이 사주에 드리워져 있고 정신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 관리, 이 청한 기운을 잘 관리를 하면은 평생 부귀가 진짜로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청한 사주는 평생 부귀할 것이다. 진정으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청한데 정신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죠. 이게 일간과 같은 세력이 이렇게 환대, 이 네 글자나 되죠. 이렇게 임목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간이 너무 왕해서 정관으로 극을 해야 돼요. 일간이 너무 왕하니까 정관으로 극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재로 정관을 생해주면 좋죠. 이렇게 재로 정관을 생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관 입장에서는 정신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이 정관을 금생수로 생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 청한 기운이요. 그래서 이 청하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유력이라는 이 정신을 개념을 포함된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청은 유정과 유력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청을 사용한다. 소생이 말씀을 드렸죠. 죽전수 징이 그 원문에 보면요. 청이육이라고 했어요. 청하고 그리고 and 기운이 있다.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정관으로 왕한 일간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오행의 중화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일간을 억제해줘야. 그러려면 얘가 힘이 있어야죠. 정관이.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정신을 얻은 거죠. 이게 이 정관이 기운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정관이 유기한 거죠. 일간의 기운이 탁해서 문제인데 이걸 탁한 기운으로 이거를 그 탁한 기운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청의 개념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요, 징탁부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탁한 것을 맑게 해서 청함을 구해서 그걸 얻고 계속 유지해 나가면, 탁한 기운을 맑게 해서 청함을 얻으면은 추운 계곡에 있어도 때가 되면은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좋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보통 정관격에서 갑일간이
그, 월주가 신유라면은 정관격이죠. 그런데 이 천간에 있는 신금을 병화가 병신합으로 정관을 합반시키면 정관격이 파격이죠. 그럴 때 이 병화를 극하는 임수 대운이 와서 병화를 극하면 천간합이 풀리죠. 그러면은 그때가 임수운이 왔을 때 징탁구청이 된 거죠. 네, 이런 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네 인생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합격인데 좀 아까 갑일간이 월주가 신유 정관격에 정관이 투관이 된 경우 병신합으로 합반이 됐죠. 그럼 정관격이 합격이죠. 대운에서 임대운이 와서 병을 극해서 천간합을 풀으면은 그때가 징탁구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추운 계곡에 있어도 봄이 오는 거죠. 좋게 되는 거죠. 이게 청의 개념이고요. 탁은 이게 적천수 원문입니다. 사주에 탁기가 만연하고 있으면 사람을 고생시킨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고요. 여기 이제 탁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 사주가 청고하면은 여기 고인이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청고는 여기 탁기보다 더 안 좋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이 없으면서 그러면 나무가 힘이 없겠죠.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 썩은 정도예요. 아주 고약하죠. 그거 보면은 여기 고인, 사람을 고독하게 한다 그랬는데 적천수 천미에는 이 쓸 글자를 여기에다 써놨어요. 적천수 징의에는 이 외로울 글자를 써놓고요. 아무튼 매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게 고가 일간고가 있고요. 용신고가 있는데 모두 다 안 좋습니다. 뭐 요절하거나 아주 빈천하거나 아주 뭐 힘들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할 거고요. 선조가 반은 탁하고 반은 청하면 그런 대로 한 세상을 살 수 있겠으나 성공도 많고 실패도 많다. 이게 이런 것도 많고 실패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새벽을 맞이하고 황혼을 보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사주가 청한지 착한지 이 구분하기가 이게 설화고 선생 표현인데요. 사주 공부에 있어서 가장 변별하기 어려운 것이 청탁이라는 두 글자다. 이게 대가도 설화고 선생처럼 이 대가도 사주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사주가 청한지 탁한지 그걸 변별하기가 즉 청하면은 좋은 사주고 탁하면 나쁜 사주라는 거죠. 그걸 구별을 하기가 사주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거죠.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죠. 아까 이 사주는 청하다고 그랬고요. 이 사주는 탁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여기 보면요. 똑같이 식신격이 생재하는 사주죠. 식신생재하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일간도 통분이 돼 있고 식신이 굉장히 왕해요. 그리고 상관이 수출돼 있어요. 그리고 재성이 또 있고요. 비교적 이게 수생목해서 목으로 간목에 힘을 실어주고 간목은 정화를 생해주고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반면에 이 사주는 물론 이 사주도 이런 거죠. 이렇게 을목이 투관되면 좋은데 이게 상관이 투관됐죠. 이런 경우도 말끔하지 못한 측면은 있죠.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데 재성이 일단 혼잡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감점이죠. 그리고 식신이 이게 이쪽으로도 설기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식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간목이 식상 그 세력이 또 여기 지지로부터도 또 설기를 당하죠. 갑은 설기당하고 이쪽으로 설기당하고 월도 설기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식상의 세력이 너무나 약한 거죠. 일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재성이 너무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여기는
나무가 그 뿌리와 줄기가 탄탄하게 돼 있죠. 여기는 이게 뿌리와 줄기가 이 사주에 비해서 약하죠. 반면에 과실은 많이 열었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과실이 작은 과실, 별 볼 일 없는 과실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그것도 많이. 그래, 이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식신생재하는 사주에서 재성이 많이 이렇게 다연해서 나왔죠. 이게 정화가 또 나왔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 과실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작은 과실, 별 볼 일 없는 과실이에요. 이게 사주의 그릇이 이쪽은 비교적 말끔한데 여기는 이쪽에 비해서 이게 작됐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식신이 이게 제대로 나무가 줄기가 컸다야. 서로 설계당해서. 그래서 일찍 꽃을 피워놨는데 이게 너무 꽃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가치 있게 핀 게 아니라 가치 없는 작은 꽃들만 이렇게 피었다. 그래서 이게 청하지 못한 거죠. 이쪽에 비해서. 그런데 모든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이 청탁을 이 51만 8,400개에 이르는 사주마다 이 사주는 청어다, 청원지, 특헌지 그걸 빨랑빨랑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설하고 선생 표현대로 명리학에서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게 이 청탁이라는 두 글자죠. 이게 그 얘기하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주가 귀한 사주인지 천한 사주인지 그거 구분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아주 공감을 해요. 근데 자평진전에서는요, 격국 위주로 보니까 훨씬 이 청탁으로 이 귀천을 구분하기보다 훨씬 더 수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마다 우리가 8개의 정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몇 개 유형으로 다 나누어져 있죠. 인수격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취운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경마다 모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체크를 해서 그걸 점검을 하면은 이게 귀격인지 천격인지 그거 빼먹지를 않아요. 그걸 체크를 해보면 이게 유정어네, 성격이 됐네, 무정에서 파격이네,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천수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예, 이 적천수 책 총서부터 끝까지 이 체크 사항이 다 산재돼 있어요. 적천수의 내용.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청운 것 같고, 오후에 보면은 이거 탁한 것 같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체크사항 모두를 다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체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면은 각 경마다 또 유형마다 이 우운인이 이런 이론을 잘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번잡한 것 같죠. 그러나 이쪽은 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이게 성격, 파격, 이게 더 훨씬 분명하게 보여요. 뭐가 청하고 탁한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도 역시 공부할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소생도 아까 그 설하고 선생 그 한마디 때문에 이게 청탁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자평진전을 원문을 보게 된 그 계기가 된 게 그 문장이었어요. 예, 여기도 한번 보면요. 이게, 예, 이게 일간의 상황을 보죠. 여기 보면 이제 4월의 병화니까요. 이게 조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간목, 을목, 임목 이게 장생을 깔고 있죠. 그리고 적천수 입장에서는 여기 밑에에도 여기에도 통근을 해요. 이게 일간이 엄청 강하죠. 일간이 엄청 강하면 얘를 특정 오행이 강하면은 오행에 그 중화를 맞춰 놔야
그 적천수에서는 가장 그 바람직하기 때문에 강한 것은 억눌려줘야죠. 이 정관을 용신으로 해서 병화를 억제해줘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가 용신이고 그러면은 일간에 비해서 또 이 정관이 원령을 얻었다는 게 또 더 좋죠.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생관을 해주면 더 좋죠. 일간이 너무나 왕하기 때문에 재생관을 해서 정관이 일간을 그 통제해줘야 좋은 사주죠. 여기서는 제가 이 개수도 개수에게 개수의 정신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일간이 너무 왕한 게 탁한 거예요. 이게 이 탁한 것을 맑게 하는다. 이게 청옥이 하는 이 정관으로 이 이 이 청옥이 하는 이 청기를 재성이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옆에서 원령도 그리고 이 정관을 사용할 때는 상관용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상관 경관에서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정관 입장에서는 칠살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상관으로 이게 자수를 극한다든지 개수를 극할 수가 있는데 얘가 우위로부터 간목으로부터 극을 받고요. 여기 인목으로부터 극을 받아가지고 극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정관을 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 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연주상등도 잘 돼 있고. 반면에요, 이 사주도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재성과 어, 정관을 보면 이게 희신이겠죠. 그리고 이게 일간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탁한 기운인데 이 정관으로 그걸 잘 적절히 통제해서 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탁하지만 맑게 해서 청을 얻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청탁으로 보면 이게 청한 상태입니다. 좋은 사주가 됐죠. 이 사주도 어, 장생이고요. 간목 정화 있어서 너무나 이게 신강하죠. 그래서 똑같이 정관으로 극을 해서 통제 중화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정관이 힘이 있어야 좋은 거죠. 그래야 왕성한 일간 세력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이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상관을 깔고 앉아 있죠. 그럼 이렇게 극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개수의 묘지죠. 뭐 적천수에서는 이걸 그런 식으로 하지 묘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자평진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묘지입니다. 적천수에서는 아무튼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죠. 그리고 원령도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이 자수가 이로울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관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 재성으로부터 생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 이 양인으로부터 극을 받아가지고 얘는 거의 뭐 화개되기 직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로 해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주가 탁한 거예요. 여기서는 일간 세력이 너무 왕한 게 이것이 탁한 건데 이 탁한 것을 청기인 정관으로 이거를 맑게 해줘야 되는데 정관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맑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청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건 큰 사주에 해당하죠. 그러면 청을 얻으면 귀격이고 좋은 사주고 이게 탁한 사주는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 거죠. 요 사주는요. 이게 이제 이른바 적천수에 입각하여서 이 청탁으로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청하기 때문에 좋은 사주고 여기는 탁하기 때문에 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되면은 말년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재성이 다 겁제 양인에 의해서 다 파탄되고 대우는 이렇게 보면은요 갑자로 해서 대우는 두 양반이 모두 동일할 겁니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 몇 자 차이 안 나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게 적천수식으로 보면, 이게 적천수의 입각에서 지금 청탁으로, 어, 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해 보는 방법이었고요. 자평진전식으로 보면은, 진월에 무토가 투관돼서 이게 제 성격이죠. 그리고 제가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간도 힘이 있고요. 이 자체로 보통 정관기억이 투관되면은 이제 6월 달에 태어나고 신금이다, 신유다. 그러면 정관격이 그 자체로 투관돼서 성격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인에서 이렇게 무가 투관되면 제 성격이 성격입니다. 이 자체가. 자평진정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성격인데 이게 제 성격에서 칠사를 봐서 재생살이 됐어요. 그럼 이게 합격이죠. 그리고 제 성격에는 이렇게 일간이 그 걸록을 깔고 있는데도 되고 이렇게 양인이 나오면은 안 좋은 거죠. 양인이 재성을 분탈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어, 제 성격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런데 두 녀석이 합을 해가지고 습관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칠살은 더 이상 일간을 때리지 않는 거죠. 거지. 일간에게 그 해악을 끼치지 않게 됐고요. 이 양에는 더 이상 이 재성을 분탈해가지 않는 존재로 변했거든요. 이런 게 합반된 거죠. 합반 또는 합제된 거죠. 합으로 통제됐다. 그래서 이 칠살의 해악을 이 양인으로서 잘 통제가 된 거죠. 이게 해악이 없어진 거죠. 해악이. 청간합이 칠살이 일간을 극하지 않게 통제가 된 거고요. 이렇게 양인이 재성을 분탈해가는 그런 해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칠살과 양인이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아주 일간에게 유익하게 정의 있게 바뀐 거죠. 그래서 유정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유정오면은 귀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재성격 자체가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자체가 성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간도 힘이 있고 힘이 있죠. 그러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쟤는 일간인 내가 쟤를 극해서 이것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얻어갈 이 여건이 돼 있죠. 또 쟤도 힘이 있고 일간도 이렇게 힘이 있고 문제는 얘네들이 서로 합을 내서 합반 내지는 서로가 서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을목은 여기에 통근했고 왕지에도 통근했고 여기에도 통근했죠. 힘이 있어요. 경금도 여기에 통근을 했죠. 왕지에. 그래서 이게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주마다 청원이 탁헌이 청탁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이 격국 위주로 지금 공부하듯이 식신격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어느 경우에 파격 또는 성중유패, 폐중유성 이걸 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주마다 이 청탁을 알아내기가 설하고 선생 말 그대로 쉽지가 않죠. 예, 선생 같은 경우는 올해 보다 보니까요. 대부분 자평진전 논리에 입각해서 내린 결론과 적천수 논리에 입각해서 내린 결론이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양자가 미스매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집을 살까 말까.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이쪽으로 보면 사면 안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소생은 이 사주를 주역으로 바꿔서 주역으로 보니 사라고 하면은 평진전식으로 사는 거고 사지 말라고 하면은 접전수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치를 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모호할 때가 있어요. 사주마다 이렇게 이건 분명하게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확신이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져야 되는데
51만 8,400개 중에는, 야, 얘가 이게 착한지 청하다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대운, 다음 대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부동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가 이게 불분명한, 어정쩡한 상태가 청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비, 예. 이게 유정, 무정, 즉, 성격이냐, 파격, 구분하는 것보다 청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재평진전은 뭐, 늘 하는 게 성격이냐, 파격이냐. 바꿔 얘기하면은 유정어냐, 무정어냐. 하거든요. 그래서 소생은 이런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그 적천수에 의해서도 사주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또 적천수 논리에 입각해서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거든요. 대부분 어, 이런 사주를 볼 때 자기가 사주 통변을 적천수에 입각해서 하는 건지 자평진전 관법인지 적천수 관법인지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은 부정확한 게 많아요. 격은 대부분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잡는다고 하는데요. 자평진전 원문 내용과 상치되게 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평진전에 입각해서 성격 합격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더 공부할수록 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도 재미는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넓게 보면 이게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역시 바이블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쪽만큼 이 격국 이론에 입각하는 것만큼 선명하게 와닿는 경우는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 적다. 그런데 책을 이렇게 계속 볼수록 매력은 여전히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에는요. 음, 식신격의 취운에 대해서 이제 기식취살이라고 하죠. 그 경우에 대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